보험 관련 법규 및 세금 제도 중에서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상품의 세금 제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과서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험 상품의 세금 제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 1번 보시면 소득 공제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은 공제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공제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3 여러분들도 밖에 이제 나가면 뭐 대학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현재 현장 실습에 나간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뭐냐면 보통 때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봉급을 받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그 안에서 세금에 관련된 걸 떼고 세금을 그러니까 빼고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때에 따라서 자기가 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에서 얼마 뭐 이렇게 나는데 매출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의 수익은 아니죠. 그 매출 난 거에서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 났다. 그럼 그 매출에서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 그 들어간 비용, 뭐 가공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다 빼고 그리고 세제, 그러니까 세금도 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바로 자기의 이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직장으로 말하면 월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런 세금을 붓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1년마다 그 뭐 기타 등등 뭐 자기가 집을 샀다 이러면 또 집을 산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또 내야 되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줬다 그럼 그 뭐 정해진 어느 정도 뭐 한 4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 그 이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공제라는 이런 부분으로 혜택을 이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득 공제 제도를 보면은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이건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세금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그러니까 근로소득 내가 번 돈,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 공제하여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만 원 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공제라는 거는 1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죠. 10%를 내야 되는데 네가 보험 혜택을 들었으니까 10%가 아니라 한 8%만 내라. 이렇게 하면 2%가 공제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낼 건데 2만 원이 세이브 됐죠. 그 2만 원이 공제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보면 보험 상품별 세제에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개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나와요. 보장성 보험은 뭐냐면 보통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보험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낸 보험료가 있으니까 그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1년마다 이렇게 보험을 갱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돈을 낸다는 소리죠. 1년 거를 이제 한 번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1년 동안 이제
보험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로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들으면 한 1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년 이제는 하는데 100만 원을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내면 1년 동안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날 지켜줘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큰 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종합보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동부화재나 삼성화재 뭐 이런 데에다가 돈을 내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사면 사람이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이 뭐냐? 책임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다쳤을 때 2천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8천만 원의 그 병원비가 나왔다. 그럼 2천만 원은 책임보험에서 해주는데 나머지 6천만 원은 내 돈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합보험을 드는데 1년마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돈을 내고서라도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1년마다 내가 낸 돈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녹화 중에 갑자기 종이 쳐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이 자동차 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나에게 돌려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낸 돈을 그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품 정의를 보면 만기시 이제 보험이 끝날 때죠. 만기라는 거는 보험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의 이 환급금 돌려주는 돈의 총액이 내가 낸 돈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돈을 계속 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을 보니까 한 1,000만 원을 낸 거야. 그러면 돌려줄 때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돌려준다. 이 말을 이렇게 상품 정의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과 갱신형 보험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다 보장성 보험을 들고 싶겠죠.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 일단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그 범위가 갱신형보다는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보장성 보험이 꽤 많았어요.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현금 흐름도 아무래도 넘쳐나고 이러다 보니까 보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갱신형 보험으로 돼가는 추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제 내용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제, 뭔가를 절감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10년 동안 냈으면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쌓이면은 이것도 재산으로 가지고 내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득에서 그만큼 어떤 혜택을 줘서 까준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개략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이거는 저축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장 보장보험 여기 말하는 보장 범위 외의 보험에 든다 이렇게 상품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말 뜻은 뭐냐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이 돈을 찾거나 뭐 이러면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저축성 보험을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은 여기 말에 딱 나와 있죠. 장애인 전용이라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해갖고 되는 그런 보험인데 뭐 비슷한 게
뭐 많이 쓰니까 장애인이란 말만 빼면 일반적인 그런 보장성 보험하고 그냥 똑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개인연금 저축보험 이렇게 있는데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는 걸 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강제로 무조건 돈을 저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있는 그 월급에서 보통 이제 회사가 그 돈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쌓아놓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연금 형식으로 연금 형식은 이렇게 다달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적 요건을 갖추고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제적 요건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금 저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세제 내용은 보험료 소득공제 있을 수 있고 증여세, 비과세 이거는 뭐 장애인 전용이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 자 보험 여기 또 비슷해요. 보험료 소득공제 이자 소득 비과세 이건 뭐냐 내가 그동안 넣은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만 딱 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만약에 넣었다고 보면 이 개인연금저축을 10년 넣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10년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내야 돼요, 사실.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나중에 비과세를 해주니까 안 낸다고 해도 이 세금에 대한 이 이자에 대한 것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중대 해지 시 어떤 중간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한 그동안 뭐 중간에 해지했으니까 뭐 50만 원이 쌓였다. 그럼 이 5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추징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일시금 수령 시 그러니까 연금으로 다달이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일시금을 수령했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또 추징하겠다, 뺏겠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연금보험 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보험 세제는 1996년에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있대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이 보험이란 말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똑같은 연금저축인데 자,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최소 5년 이상을 납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물론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동안 냈던 거에 원금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납부해야 되며 그리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 55세가 넘어야 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이 된대. 원금 보장.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얼마를 냈으면 보험료를 냈으면 그거에 대한 돈은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거 똑같은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쌓이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이자가 10만 원이 쌓였어요. 그럼 1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야, 여기 보면 근데 단점이 있죠.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중간에 돈을 빼낼 수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급하게 뭔가로 돈을 써야 돼. 근데 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못 빼는데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해야죠. 그래서 해지를 하면 근데 손해가 엄청 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넣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중간에 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한 8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나 보험 이제 안 할래 하고 끊어요. 그럼 나오는 돈은 한 600밖에 없는 거야. 600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 같으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600밖에 못 받으면 나는 해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정말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단 600만 원이라도 내가 지금 급해서 찾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손해를 보지만 어쩔 수 없이 600만 원만 이렇게 찾는 일들이 생겨서 실제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연금저축보험은 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뭐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그때 연금저축을 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적인 내 사업 위치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금보험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